자, 오늘 우리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는 7,000포인트까지 1%도 안 남은, 정확하게 0.94%가 남은 6,934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라이브랑 지난 주말에 제 당직 보고를 영상으로 이제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까지 미국의 그 우리 K반도체하고 전력 고객사들은 진짜 이번 실적이 서프라이즈도 아닌 거의 미라클, 그러니까 기적에 가까운 그 정도 수준으로 모두 실적이 하나같이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145만 원 찍고, 우리 런망주 산일전기는 지난 거래일에 20% 올랐는데 오늘 또 두 자릿수 상승으로 출발해가지고 아까 오후에는 상한가 직전까지 올리면서 그대로 이제 30만 원 위로 안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2주 전만 해도 10만 원대에서 주가가 이제 지난주에 20만 원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첫날에 오늘 바로 30만 원을 뚫어버리는 그야말로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뭐 과열이다, 버블이다, 뭐 이런 진단이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말에 워런 버핏이 지금 주식시장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도 넘어서 완전 도박판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런 워런 버핏을 오늘 하루 만에 그냥 완전 병신 만든 게 우리 코스피였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사실 우리 K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고, 뭐 그 대만 TSMC는 한번 이제 샀다가 팔았음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한 주도 안 갖고 있고, 우리 산일전기, LG노텍, 워런 버핏은 이제 한 주도 못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바로 우리 K 증시에서 그 워런 버핏을 마치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기세로다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뭐 코스피 7,000, 8,000 이런 어떤 딱 떨어지는 수치는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과거 우리 2000년도 그 새롬 기술 고 강세장 때만 해도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이 2,925포인트까지 갔었고, 그래서 뭐 당시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먼저 3천 시대를 연다, 뭐 그걸 당연한 것처럼 다들 생각했는데, 결국 그 코스닥은 2,925포인트를 완전히 남산타워 피레침 한기범 형님 두피 여드름 싸늘박 머리끄댕이로 해가지고 1년 만에 4분의 1 토막 났고 5년 만에 10분의 1 토막 났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누워서 욕창 생기기 직전까지 갔는데, 바로 이제 그 코로나 때 유동성 랠리가 시작되면서 그때 뭐 드디어 뭐 천스닥이다 뭐 했는데, 전고점이 2,925포인트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 저만 얘기했어요, 저만. 그래서 좀 뭐 지금도 하여튼 25년이 지났지만 코스닥은 1200대에서 이제 저렇게 뭐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AI 시대가 닷컴 버블하고 뭐 비슷하다고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그 닷컴 버블하고 이번 AI 시대의 차이점은, 요번에는 실적이 분명히 찍히고 있다는 거, 그것도 완전 서프라이즈를 넘어서 미라클급으로.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이거는 다 정리해드린 대로 AI 업계의 큰 손, 즉 하이퍼스케일러 4곳, 이게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여기 전부 실적이 완전히 저세상 수준으로 나와버렸고, 거기다가 올해 자본 지출은 더 늘리겠다고. 근데 그 자본 지출 증액된 거 중에서 당연히 우리 K반도체랑 전력의 매출로 들어올 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어제 JP모간의 분석이었잖아요. 즉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게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야 AI 한답시고 왜 돈 막 갖다 쓰냐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바로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 개장하자마자 그냥 냅다 2조 원어치 순매수로다가 출발해가지고 반도체랑 전력 쪽에서 싹쓸이를 해버렸고, 결국 뭐 하이닉스의 경우는 야 이거 일주일 전만 해도 얼마짜리였는데 오늘은 주당 몇십만 원 더 올랐다, 뭐 이런 거를 그 누구도 따지지 않고 그냥 알바노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외국인들이 사들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뭐 노조 파업이고 뭐고 일단 배고파 죽겠으니까 나중에 탈이 나든 말든 우선은 먹고 보자. 그 다음에 우리 런망주, 산일전기랑 LG노텍도 최근에 뭐 단기 고점 부담이고 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고 뭐고 하여간 오늘 안 먹으면 언제 먹냐 이렇게 또 달려들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오늘 하루에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총 4조 원어치를 순매수해 버렸는데, 요걸 기회로다가 이제 개인들은 그 외국인하고 기관 합쳐서 총 6조 원어치를 오늘 코스피 사상 최고치에서 떠넘기고 그들에게 일단 예따 하고 넘겨주고 탈출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익절이죠. 근데 저는 오늘 개인들의 플레이가 진짜 스마트머니의 그런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보는데, 이것도 정말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한국 증시의 단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상승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초창기부터 끌고 올라가면 개인이 결국은 최고점에서 받아먹고 뱉어져가지고 낮아빠지는, 이런 게 한국 증시의 뭐 거의 전통과도 같았는데, 당장 바로 직전 강세장이었던 코로나 때도 딱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AI 주도 장세에서는 정말 개인들이야말로 일취월장으로다가 투자 전략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일단 아시아 증시에서 뭐 우리가 1등 먹은 거, 금메달 차지한 건 당연한 거고, 하여간 그 월가 증시격언에 보면은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근데 바로 그 5월의 첫 거래일부터 이렇게 뭔가 터부를 깨고 완전히 급등하고 초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또 그리고 이제 내일 어린이날인데 오늘 수익 내서 이제 신난 가장들, 부모님들,
하여튼 어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내일 풍요로운 어린이날을 보내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주식 비중 줄이라고 이제 2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도 지금 이제 코스피 엄청 많이 올라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저한테 뭐 너는 워런 버핏보다 훨씬 젊은데 왜 이렇게 뭐 사고가 썩었냐, 뭐 전략이 후졌냐 얼마든지 욕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이렇게 6조 원어치를 기관하고 외국인한테 패대기 치면서 익절하고 의기양양하게 지금 현금 확보하신 이것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좋습니다. 족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과연 오늘 정확히 어떤 연유로다가 저렇게 외국인들이 닥치는 대로 한국 주식 흡입하면서 달려들었는지, 그 재료가 뭐고 또 그 재료의 수명이 얼마나 길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딱 현재 타이밍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개별 종목도 아닌 코스피라는 한국 증시 대표 지수가, 인덱스가 그냥 5% 올라간 거는 제일 큰 원인을 역시 그 미국 빅테크들 실적이 완전히 넘사벽으로 나왔는데, 이게 우리 지난 금요일은 노동절 휴장으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4월장을 마감하고 오늘 바로 5월장이 열리자마자 그냥 첫날부터 며칠 굶은 사람이 막 허겁지겁 막 밥 먹듯이 그렇게 외국인들이 달려들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절반 이상을 뭐 빨아들였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여간 분명한 근거는 또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은 야 진짜 이 정도로까지 강할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아무리 미국 빅테크들 실적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넘사벽으로 나왔지만 그 실적 효과를 다 반영하고도 나스닥은 지난 일주일 5% 올랐는데 우리 코스피는 이걸 단 하루 만에 그냥 숨도 안 쉬고 들어올려 버릴 줄은 몰랐다. 그야말로 이제 우리도 반응이 서프라이즈였죠. 자, 그럼 이제 같은 AI 생태계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 주식들인데 같은 반도체 메모리 제조사들인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런 데랑 비교해도 우리만 이렇게 몇 배로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올린 이유가 뭐냐? 이거는 어제 라이브 보셨던 분들은 제가 하도 막 호들갑 떨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숨은 서프라이즈 아니냐고 막 난리를 쳤기 때문에 기억하실 텐데, 바로 그 세계 최대 중장비 제조사 캐터필라의 실적. 그래서 이제 지난 연휴 동안 국내 언론사들이나 뭐 그 주식 장사치들은 누구도 이걸 이제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당장 우리 주변에 어디 공사 현장 가보시면 눈에 딱 보이는 그 노란색하고 검정색 바탕의 캣 마크, 이게 이제 고양이가 아니라 캐터필라 그 로고잖아요. 근데 이 캐터필라 실적이 오늘 K반도체, K전력에 공중 부양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거 건설 장비 회사인데 AI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혹시 중장비도 AI가 운전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 바로 캐터필라가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에다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주가도 신고가를 이제 찍은 것도 찍은 건데, 여기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CEO가 AI 관련 전력 및 에너지 사업부 매출이 완전히 효자 노릇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진짜 자식 자랑하듯이 막 뿌듯하게 막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다 정확하게 보면 캐터필라의 주요 사업 분야 중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하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생성형 AI의 전력 설비 지원하는 이쪽이 완전히 그냥 말로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AI 붐으로 캐터필라가 만든 엔진과 터빈 그리고 인프라까지 그 전력 설비에 투입되면서 실적도 이제 여기서 대박이 났다는 거고, 그게 다 전적으로 AI 덕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회자되는 게, 지난주 그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으로서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코멘트, 이게 사실 뭐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때문에 좀 묻힌감이 없지 않았는데 우리 내일뉴스에서는 제가 분명히 그 문구까지 정확하게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전역의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GDP부터 소비까지 부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 AI가 진짜로 돈이 되냐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직접 연준 의장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오케이, 일단 예스 이렇게 답을 한 거다. 그런 분석이었는데 딱 이 캐터필라 이번 실적을 보니까 역시 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장답게 이런 상황은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있었구나. 이 정도는 연설 나오기 전에 캐터필라 실적은 비록 금요일날 나왔고 연설은 수요일이었지만 이틀 전 정도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재평가가 일어난 거고, 이게 또 이제 우리 한국 증시 외국인들의 식욕을 오늘 극대화시켜준, 그래서 이제 반도체랑 전력 이쪽에서 거의 푸드파이터급으로 외국인이 활약하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에피타이저였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지난 연말부터 우리 K반도체 유행어가 됐던 그 장기 계약 있죠. 일명 LTA.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건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캐터필라라고 하는 그 건설 장비 제조사도 LTA라는 장기 계약을 입에 담았다는 건데, 그래서 현재 캐터필러에는 기록적인 주문 잔고가 쌓여 있는데 그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79%나 증가한 630억 달러어치. 그래서 지난 1분기 그 서프라이즈였다는 실적에서 매출이 174억 달러 나왔는데 이거에 4배가 더 쌓였다는 거죠. 근데 630억 달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돈으로 이것도 거의 100조 원 가깝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 중에서 중장비하고 거기 이제 설비 같은 거에 들어가는 돈만 지금 100조 원이 쌓였다는 거니까 나머지 전체 규모는 어떻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보다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 포션이 훨씬 더 클 겁니다. 하여튼 이제 그래서 캐터필라 고객사들은
점차 장기 계약으로 이제 기울고 있다고 이걸 또 얘기했는데 그중 일부는 2028년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다른 건 몰라도 데이터 센터용 우리 K반도체 전력 이쪽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2028년까지도 지금의 공급을 뛰어넘는 그런 초과 수요가 대기를 하고 있다는 이걸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이게 그 구글의 뭐 순다르 피차이나 아니면 뭐 엔비디아 젠슨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맨날 이제 인터뷰 같은 데 나오면은 입버릇처럼 이제 내뱉던 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이제는 솔직히 좀 들어도 감동이 좀 적은 그런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역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그 AI 하이퍼스케일러나 아니면 실리콘밸리 출신이 아닌 진짜 AI랑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중장비 제조사의 CEO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어떻게 크지가 않을 수가 있었겠냐고요. 고라니. 자, 여기다가 이제 오늘 아까 장중에 국제유가 급락 나온 것도 이제 당연히 오늘 외국인들의 식욕을 돋궈준 역할을 했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곧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대해서 미 해군이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제 밝힌 게 원인이었거든요. 즉 어린이집에서 이제 하원지도 하는 것처럼 이제 안전하게 집까지 갈 수 있게 이제 보살펴주는 역할을 미군이 한다는 거고 그 선생님 역할을 이제 트럼프가 지시를 한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나름 유태인 전문가 겸 그 트자랄 즉 트럼프의 머릿속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저까지. 근데 당연히 그 에스코트 서비스가 뭐 공짜는 아니겠구나 정도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연동거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억지 무서워. 런하 반갑습니다. 내일은 이제 어린이날로 휴장이지만 저는 뭐 챙겨야 될 어린이도 집에 없을 뿐더러 오늘이 이제 한국 증시에는 뭔가 두고두고 남을 만한 그런 기념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기록용으로 이렇게 내일 뉴스를 업로드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말한 sell in May and go away. 즉,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 증시 격언은 원래 출처가 월스트리트인데, 거기 월스트리트를 본진으로 두고 있는 외국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떠나라고 하는 5월장 첫날 이렇게 한국 주식을 무려 4조 원어치나 싹쓸이를 또 했을까? 혹시 뭐 걔네들이 보는 달력이 뭔가 다른 건가? 그래서 뭐 윤달인가? 아니면 음력인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번 5월장의 이제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오늘 상방, 하방 각각 동력이들 재료 3가지씩을 3대3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이제 7천까지 1%도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코스피 7천 시대를 열어줄 상방재료가 뭐가 있을까? 일단 미국에서 AI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는 지난주에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4곳이랑 샌디스크, 시게이트 같은 메모리 제조사들은 이제 공개됐지만 아직 남은 굵직한 AI 기업들도 많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에 팔란티어 그리고 수요일 새벽에는 그 엔비디아 라이벌이었던 AMD도 실적이 공개되고 사실 여기가 AI 트렌드에는 약간 뒤처졌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작년 연말부터 급하게 이제 속도를 내다 보니까 AMD 주가가 거의 이번 1분기에는 엔비디아의 한 2배 정도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그 다음에 AI 밸류체인의 동맥 정도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하는 AMD의 원래 라이벌사였던 엔비디아는 여기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대략 5월 20일 정도에 이제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지금 그 지게차하고 포크레인 만드는 그런 회사도 다 AI 호황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리가 막 자랑질이 나오는 마당에 거기다가 자기네도 이제 장기 계약에 올라탄다고 막 그러고 있는 와중에 남은 AI 기업들에 대한 실적 눈높이는 거의 저기 정수리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항상 그 AI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는 그냥 수치가 다가 아니다. 플러스 뭔가 감동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또 재발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이번 실적 하나 가지고 진짜로 5월에 떠날 그런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 사실 저점에서 들어가는 것도 뭔가 과감함이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정말 30년 만에 최대 강세장에서 털고 떠나는 것도 이것도 역시 보통 강심장으로는 힘든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5월 증시 상방의 재료로 대기하는 게 바로 미중 정상회담. 이게 바로 5월 14일 이제 베이징으로 일단 정해졌는데 원래 이제 3월 초로 잡혔다가 지금 몇 번을 하여튼 연기가 되긴 했지만 바로 오늘 그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에서 베이징 공항에 미군 수송기가 착륙을 했다. 이거를 이제 전한 걸 봐서는 이게 사실 뭐 중국 공격하려고 뭐 시진핑 잡아가려고 온 것 같으면 과연 착륙이 제대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뭐라도 하여튼 그 전에 뭐 사단이 났겠죠. 근데 다 사전에 이제 양국 간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 맞춰서 뭐 경호용 장비에서부터 또 수행단들이 사용할 여러 가지 뭐 비품 같은 거 다 먼저 실어 나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워싱턴에서는 트럼프가 베이징 방문 전에 반드시 그 이란 전쟁도 정리를 하고 또 호르무즈도 어떻게든지 이제 뚫어놓고 그래서 시진핑을 만날 때 조금의 비판적인 시각도 없도록 하여튼 깔끔하게 주변 정리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뭐 미중 정상회담 뭐 사진 올라와가지고 뭐 양국 간에
뭐 어그리먼트 뭐 이런 이제 성명문 발표하고 뭐 이랬는데 거기 댓글에 야 네가 지금 만리장성 관광 다닐 때냐 거기서 샥스핀 처먹고 있을 때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이 부정적이면 또 곤란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트럼프가 그 호르무즈에서 유조선 에스코트 서비스를 이제 런칭한다고 그래서 이걸 일명 프로젝트 프리덤 뭐 자유를 위한 과업 요 정도로 이제 우리말로 해석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CNN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매체들은 그 프로젝트 프리덤이 뭐 유조선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호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냥 안내 정도, 그냥 가이드 역할 정도라고 이걸 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너무 과장을 한 거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야바위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그 유조선들도 요즘은 다 GPS랑 내비게이션 달려 있는데 뭐 길을 몰라서 헤맬까봐 그래서 그 비싼 미군 함대가 뭐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긴. 자기네 대통령 만찬장에도 총격 사건이 터지는 걸 못 막는데 남의 나라 그것도 민항선을 뭐 어떻게 뭐 100% 지켜준다는 건지 아니 처음부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 하여튼 근데 오늘 우리 장중에는 이 소식에 국제 유가가 순간 급락이 나왔던 거고 이게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에도 이제 당연히 순풍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 또 지금 알자지라를 보니까 또 그 이혁수 측이 만약에 미 해군이 호르무즈에서 그 유조선들을 이제 무력으로 호위하는 거면 우리가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노발대발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호르무즈 역봉쇄로 인해서 주변국에서 수입하던 생필품까지 다 끊겨가지고 이란에서 그 두루마리 휴지 한 롤에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 한다는데 그럼 여기를 미 해군이 이제 호위한답시고 그 호르무즈 안으로 뚫고 들어오면은 그걸 이혁수 측은 방관하지 않고 우리 또 공격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참 그렇다고 명색이 월드폴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걸 호위냐 안내냐 뭐 이 에스코트냐 가이드냐 이런 걸로 또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 짜치지 않나요? 자, 그럼에도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유가가 여기서 떨어지는 건 당연히 미국과 한국 증시에도 공통적인 호재는 맞습니다. 왜냐면 그 유가가 뭐 당장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그 다음에 전기요금 올려서 반도체든 뭐든 하여간 제조업 생산 단가 올리고 영업마진 깎아먹는 거 이런 것도 뭐 물론이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유가가 높은 게 연준 금리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치워지면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 안 하고 버틸 핑계가 하나 사라지는 거고 근데 이제 또 문제는 그 5월 15일에 마침 스승의 날에 이제 취임하게 되는 케빈 하시 차기 연준 의장의 경우는 유가 떨어지고 물가 상승 압력도 제거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핑계 없이 우리는 금리 인하 못 해준다. 이렇게 뭐 명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연준 의장으로서 내 눈깔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앞으로 연준으로부터 이지머니 즉 값싼 달러를 그냥 얻어가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이렇게 나올 경우 그때는 진짜 월가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할 수도 있죠. 자, 그다음에 또 상방의 제로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엔트로픽의 IPO 즉 상장 일정인데 여기는 원래 상장 예정을 10월로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실 그 오픈 AI에서 약간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고 전해드렸고 그래서 그 챗 GPT 활성 사용자 수가 목표에 미달한다는 즉 이제 성장도 하기도 전에 노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이런 징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엔트로픽은 이걸 놓고 지금 고민 중이라는데 뭐 아무리 경쟁사긴 하지만 그 AI 모델에 대한 성장성 시비가 있는 이런 와중에 과연 자기네도 상장 시기를 좀 늦추는 게 맞는 건가? 혹은 요걸 기회로다가 오히려 오픈 AI를 완전히 따돌리면서 상장 작업을 더 서두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월가까지 막 관심이 막 증폭되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지난 3월 한 달간 B2B 즉 기업용 AI 시장에서는 엔트로픽 점유율은 24.4%에서 30.6%로 6.2%포인트 증가했지만 오픈 AI는 반대로 46%에서 35.2%로 10.8% 무려 두 자릿수가 역성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엔트로픽 상장이 뭐 단순히 AI 업황에 대한 어떤 대중의 시각이 당장 뭐 장밋빛이냐 흑빛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IPO 즉 뭐 상장이 대박이냐 아니냐도 이제 정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결국은 연준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건데 즉 엔트로픽의 상장 예정이 10월 근데 바로 그 전달인 9월 FOMC에서 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때려버린다? 그럼 이제 다 조지는 그림인 거고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낌새를 미리 눈치챘으면 아마도 그 전에 상장을 서둘러서 이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도 말이 된다. 사실 그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그 CEO 겸 창업자도 대대로 유태인 집안의 자손인데 그 정도 교감은 당연히 지금 이 순간에도 뭐 하고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이번 5월장 하방의 재료 즉 잠재적 악재 세 가지는 바로 지금 얘기한 연준 신임 의장 케빈 하시의 등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AI 사모 신용 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 결국 엔비디아부터 오라클까지 다 엮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KPX라고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이 뭐 대단한 투자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돈 대주면 그걸로 챗GPT를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공급하면서 거기 필요한 엔비디아 AI 칩은 또 엔비디아가 꿔준 돈으로 갖다가 또 돌려막고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또 뒤로 GPU 담보대출하고 매출 채권 이런 거를 시장에 돌려가지고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이게 뭐
사모 신용 그런 거의 어떤 실체인데 이게 이제 마이클 버리를 통해서 폭로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 AI 버블 사모 신용 돌려막기 이런 게 이제 또 한번 시비 털리면 하여간 기존 전과 있는 애들부터 일단 잡돌이를 당하는 게 관행이니까 그게 오라클이고 엔비디아고 이렇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5월에 있을 수 있는 세 번째 악재는 바로 앞에 상방으로 언급했던 그 미중 정상회담이 만약에 결과가 안 좋을 경우 트럼프는 또 그 중국을 길들이겠다고 하면서 관세 청구서를 당연히 그 본국인 중국부터 유럽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까지 다시 무차별 발송을 할 건데 그럼 이미 보편 관세의 경우는 한번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미 적용 맞았으니까 이번에는 트럼프가 일종의 기출 변형으로다가 품목 관세를 들이밀 수 있다. 그럼 당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분야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지난해의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출 물량 90%가 미국 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하고 변압기 설비 이쪽도 이미 뭐 미국에서 뭐 만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수출 물량도 거의 이제 80% 이상이 지금은 이제 미국 향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 2혁수보다 독한 3혁수, 즉 삼성혁명수비대 그 노조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내놔라. 그러면 이걸 보고 또 이제 트럼프라고 가만히 있을 인간이냐. 그래서 투혁수가 또 나서가지고 야 그거 다 우리 미국으로부터 번 돈이니까 또 품목관세로 토해내라. 그러면 이제 뭐 LS부터 우리 산일전기, LG이노텍까지 또 여기는 뭐 그렇다고 노조가 없냐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트럼프한테 나라 밖에서 뜯기고 나라 안에서 노조한테 뜯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양방으로 터질 수 있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가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보다 면밀하게 제가 또 분석을 해서 돌아올 테니까 하여간 그럼에도 이번 주 코스피는 기어이 7,000P를 한번 찍먹이라도 맛이라도 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절반 이상이고 그래봤자 오늘 코스피 종가 6,936포인트에서 0.94% 위고요. 그럼 이거 이제 하이닉스 하나만 따져도 150만 원이면 바로 코스피 7,000인데 설마 오늘 그렇게 미친 듯이 들어온 외국인들이 이 정도도 위로 안 보고 들어왔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하여간 저는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오늘 분석해드린 상방 하방 똑같이 3대3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심화 학습에 돌입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 동안 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겸 베스트 시나리오 작가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아주 우선 뉴스까지.